자, 이거 볼게요. 권익중전이라고 하는 거는 고전 소설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듣기 위해서 권익중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요거는요, 권승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을 혹은 딸을, 자녀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막 이러저러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아요. 그게 바로 권익중.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15살 때쯤에 어디 공부를 보냈는데 이 권익중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소저라고 하기도 하고요. 니네 교재에서는 이 남자라고 하는데 똑같은 거죠? 소저나 남자나? 이게 고전 소설에서 고전 산문에서 여자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잖아. 이 소저나 이 남자나 똑같은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잠깐 어디 보자면 본문에서 한 위에서 열 서너 줄 거기 보면 이때라고 보이죠? A 위에 세 줄 이때 권생이 할 때 권생은 누구죠? 권생. 그러니까 고전소설 특징이야. 니네가 고전소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약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등장인물의 이름이 너무 잘 바뀌어요. 호칭이. 권익중이 곧 권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지금으로 치면 영어로 치면 미스터 그런 개념이라서 권생, 권익중을 이야기하는 거야. 공부하는 권생. 니네 이생비정전 들어봤죠? 이름은? 주인공이 누구지? 이생이잖아요. 이름이 생이 아니야. 미스터 리의 비장전 뭐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고전 소설에서는 요거 혹은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호칭과 이름 변화를 잘 이해를 하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이해됩니다. 되게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구운몽 기억나요?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이 바깥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이 그 도담낸 그 친구 성진이잖아요. 꿈속에서 이런 거 혹시 기억나요? 양. 꿈속에서는 기억나야 되는데 양소유잖아요. 근데 양소유가 어렸을 때는 뭐라고 불리느냐? 양생이라고 불리잖아. 그 다음에 양소유가 만약에 어디에 과거에 급제해서 뭐가 됐다 그러면 뭐라고 나중에 막 올라가면 양상서라는 벼슬을 받으면 양상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 나중에 더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하면 승상이 되면 양승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문제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발췌한 부분이 여러분들 책에 이만큼이 있다고 치면 계속 바뀐다고. 양승상 이야기가 계속 바뀌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헷갈린다. 동일 인물인데 동일 인물을 모릅니다. 그러면 내용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고전 소설은 요 인물만 잘 파악을 해도 문제가 쉽사리 풀린다고. 그다음 권익중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 얘기 잠깐만 다시 해줄게요. 이따가. 자, 그래서 계속봐. 이소저를 만나게 되는데 만나요. 그 둘이 서로 좋아해. 서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잘 보세요. 니네 교재에서도 이 낭자라고 했지. 띄었었죠. 이 낭자지. 근데 권익중은 붙였죠. 권승상도 띄었지. 왜 띄어요? 혹시 이게 확실하게 아나? 이런 거 알면 좋은데. 왜 띄죠? 왜 권익중은 붙이고 권승상은 띄고 이소저, 이낭자를 왜 띄어요? 이런 것도 니네 힌트야. 무슨 힌트냐면 만약에 이낭자라고 돼 있으면 그리고 띄어서 이낭자라고 되면 이거는 이씨를 가진 여자인 거고 이거는 이름이 남자인 거고. 그러니까 니네 고전소설에서 볼 때는 권 띄고 승상이니까 이거는 지책인가 보구나. 이 띄고 남자니까 이거는 여자인가 보구나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힌트가 돼요. 아무튼 이소저의 아버지는 또 어느 곳의 승상이에요. 둘이 서로 좋아한단 말이야. 좋아하는데
우리 결혼합시다. 근데 못해요. 왜 못해요? 너무 어려요. 얘네가 그때가 15살. 몇 살 때 결혼해요? 보통 몇 살 때 가능할까? 아무리 옛날이지만 추정치가 니네 나이는 옛날 같으면 결혼을 했을 수 있고 몇 살 때 결혼할까요? 유명한 단어 있잖아요. 언제? 몇 살? 몇 살? 유명한 나이 때 흔한 말 있잖아. 니네가 사자성어라고 착각하는 몇 살 때? 일부러 15살을 설정을 한 거야. 결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애틋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몇 살 때 결혼 가능해요? 이건 안 되고. 빨리요. 28층쯤 때 결혼 가능해. 몇 살이요? 16살. 그래서 16살에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거기에 교재에 보면 옥랑몽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얘가 문제예요. 얘도 승상이거든요. 제일 높은데 얘도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소저가 굉장히 총명하고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둘을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소저가 싫어요 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옥랑몽이 그래? 그렇다면 나는 황제의 힘을 빌어서 결혼을 해야지. 황제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쟤네 딸을 결혼시키라고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소저가 뭐예요? 싫어 하더니 자결을 해요. 그때 옥랑몽이 무슨 생각하냐면 나를 능멸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야. 일단 여기서 끝나요. 끝나고 나서가 여러분들 책에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부분이고요. 발췌된 부분. 쭉 진행이 되는데 자, 이제 이쪽도 좀 아쉽죠? 자살했잖아. 근데 뭐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얘 맨날 펑펑 울고 난리치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좀 해야겠다. 그래서 위성서의 딸하고 혼인을 시켜요.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위남자인 겁니다. 거기 초반부에 나오잖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잘 보면요.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물론 억울한 것도 다 많겠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장 불쌍하죠. 잘못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의 남편은 얘를 잊지 못하고 근데 발췌된 부분까지 보면 결국에는 둘이 다시 결혼도 하고 아니 그럼 위남자는 어떻게 돼요? 가장 안쓰러운 게 위남자가 아무튼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발췌된 부분에 보면 둘이 결혼을 나중에 다시 하죠.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5년 뒤에 아이를 데려가시오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그 아이도 바로 권선동이에요. 여기까지가 전반부. 여기부터가 후반부. 그래서 전반부 얘기는요, 애정소설이야. 여기 있는 권익중이랑 이소저의 애정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고. 자, 후반부는요, 아까 요 옥랑몽 있잖아요, 옥승상. 얘가 좀 짜증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한테도 반역을 하고, 이 4명도 못살게 굴고,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해결을 하느냐? 얘가 해결을 해요. 얘가 다 때려 부신다고. 누구를? 얘를 처단한다고. 능력이 출중하거든요. 다 해결을 하고 피신 갔던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장인어른하고 이소저가 다 다시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끝난다 하는 게 후반부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소설이냐면 분담 소설이고요. 전쟁 소설이고요. 사람들이 재밌을 만한 요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요 소설을 권익중 전이라고 하지 않고 권선동 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관계없습니다. 왜? 전반부 후반부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발췌된 부분은 딱 요 사이인 거죠. 이제 본문 봐요. 본문 보면 설명을 좀 합시다. 자, 이 남자는 죽어 천상에 올라가서 선녀가 되었다. 선녀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적 요소도 굉장히 많은 얘기야. 특이한
특이한 얘기가 많은 게 바로 이 이야기고요. 옥황상제께서 이 낭자를 보고 너는 인간 세상에서 배필을 만난 원통이 죽었으니 강남 악양로 중림속에 가 있으면 자연히 너의 배필 익중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계략이라고 말하면 좀 그 옥황상제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계략을 누가 꾸미는 것이냐? 옥황상제가 꾸미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너 가 있으면 내가 익중을 거기로 꼭 보내주마 라 하시고 또한 허수아비를 만들어 주시면 이 허수아비 이름은 우인이며 자태와 얼굴이 익중과 같이 만들어 놓으라 라고 되어 있죠. 라 하였다. 우인이 익중의 집을 찾아가니 이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가짜입니다. 가짜. 승상과 자 여기에 승상은요 아버지 권승상이에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부인이며 이거는 권익중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전 소설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헷갈린다고 등장인물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위남자가 익중인 줄 여겨 반겨하고 여기에 위남자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결혼했던 위남자 위상소의 딸 위남자 왜 반겨해요? 그냥 오랜만에 놀러 갔다가 왔으니까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서촉 안부를 물으니 서촉은 중국에서 서촉 그 땅이 있어요. 지역이 있고요. 우인이 대충 대답하고 진짜 익중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우인은 옥황상제가 시킨 걸 해야 되니까 대충 얘기하고 어차피 다들 나인 걸로 믿거든요. 진짜 익중이라고 믿기 때문에 대강 대답하고 기다렸다. 이때 권생이 권익중이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와 대문 안에 들어서니 당상에 어떤 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익중이 이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 놀라지 않느냐? A를 봐요. 내가 서촉으로 갈 때 저러한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 현몽 꿈에 나타난 거죠. 나는 금강산에 사는 헛개비라는 귀신이다.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면 의탁할 수 없다. 내가 들으니 너의 집이 부자라 하니 모월모일에 너희 집을 찾아가 너를 쫓아내고 내가 있으리라 하면서 오늘 날짜 알려줬죠? 대낮에 들어온 하였거늘 저놈이 바로 그놈이로다. 이거 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 내용이 꿈에 나온 거는 아마도 누가 만든 일이에요? 아마도 옥황상제가 꾸민 일일 거야. 옥황상제가 권익중의 꿈에서 이런 거를 꾸며냈겠죠? 그래야 권익중도 대처를 하겠지? 근데 여기에 대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강남 악양로에 보내는 거 그게 목표니까 라고 짐작하고 중문에 서서 부모를 불렀다. 승상은 부인을 붙들고 기가 막혀 묵묵히 말없이 앉아있을 따름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너무 똑같아. 부인도 그렇겠죠? 엄마도 익중이 들어오니 난형난제돼요. 똑같아요. 어느 것이 참 익중, 진짜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알기 어려웠다. 승상이 아버지가요. 자식이 아비요 못하다 하였으니 아비도 몰라보는구나. 그래서 와 참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니 부인이 엄마는 크게 걱정 안 해. 먼저 온 것이 참 익중이 분명하고 나중에 온 것이 귀신이 분명하다. 그러면 굉장히 확신을 찾아 이야기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뭐예요? 어젯밤에 여차저차한 꿈을 꾸었더니 과연 그대로구나. 승상은 남편은 당신은 의심하지 말고 먼저 온 게 진짜니까 그렇게 믿고 나중에 온 게 귀신이니까 우리 내쫓읍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봐요.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여차한 꿈이라고 나오잖아요. 일단 이거 뜻 뭐 같아요? 여차 확실하게 뜻은 모르겠지만 대략 느낌은 오지 않나? 여차한 꿈. 요즘 말로 하면 이러이러한이란 뜻이야. 뭐예요? 일종의 생략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거에 관한 얘기가 앞에 나왔다면 요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충분히 이거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생략인데 이러이러한 꿈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옥황상제가 이제 권익중의 엄마의 꿈에 들어가서 먼저 오는 게 진짜고 언제 가짜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꿈에서 아마 했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렇게 치면 생략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으면 요약이 되겠고 앞에서 얘기한 게 없으면 생략이 되겠고 고전소설의 특징. 요새 이런 말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 종문에 들어오는 귀신을 급히 둘러 내쫓아라 라고 하였다. 그 다음 단락을 잘 보세요.
되게 복잡해요. 이때 하인이 번거지를 둘러쓰고 대문 밖에 쫓아나가서 복숭아나무 굵은 가지를 쓸고 손에 쥐고는 아래 정원을 두드리며 대떡을 이마에 피서 물범을 등에 엎은 후에 자, 요거 좀 이상하죠? 쫓으면 되는데 그냥 쫓는 게 아니라 번거지 쓰고요, 복숭아나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떡을 붙이고요, 물범을 등에 엎었죠. 이게 뭐냐면 귀신을 쫓는 절차에 속합니다. 이거는 관습 같은 거라서 그런 관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나가서 신나게 두들겨 패죠. 익중이 당장의 곤욕과 매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산골물이 콸콸콸 소리는 흘러가도 두들겨 때렸다. 묘사가 탁월하죠. 굉장히 두들겨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익중의 입장에서는 하인이 자기 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프기도 아픈데 어이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는 걸 보면 또 어이가 없겠지. 와,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와, 되게 행복하긴 해. 정신 놓고 잔다. 와, 차마 이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 하는 수 없이 뛰쳐나온 마을 앞 숲을 속에 기대어 앉아 생각해보니 이것이 꿈인가 생신인가 싶었다. 어이없죠? 당황하고 어이없지. 야,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번 더 다시 쫓아가서 내가 진짜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 번은 하나는 포기할 수 있지. 처음에 다시 하려고 하죠. 세상에 이런 허황된 일이 어디 있으리요? 이것이 다 가짜이기 때문이나 누가 와도 소진과 장인은 말 잘하는 사람들, 되게 옛날 사람들이지만 말 잘한대요. 밝힐 길이 없었다. 다시 들어가 차라리 맞아 죽기를 결단하고 한번 진위를 분별해 보려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건 안 해요. 어차피 들어가서 손에 물고 망할 거.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자. 포기하고 뭐 한대요? 가짜로 들어오는 것이 들겨 맞은 걸로 변명을 쓸데없겠거니와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런 거 생략된 거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돌아다니기나 하자. 이제 천하강산 두루더라 구경이나 다 한 후에 강남명 악영 구경 동종호에 빠져 죽겠다. 다 구경하고 죽어버릴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다 뭐예요? 국왕상제 계략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예측할 수 있죠? 하나 더 얘기합시다. 지금 거기 왼쪽 단의 제일 밑에 세상에 이런 허황한 일이 어디 있으리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 누구 목소리라고 볼 여지가 있을까? 세상에 이런 허황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는 익중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달리 보면 편집자, 서술자의 목소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 이런 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거? 서술자의 목소리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근데 요건 좀 애매하긴 해요. 익중의 목소리라고 볼 여지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39번에 편집자 목소리 이런 거 없죠? 확실했으면 나왔을 거야. 자, 중략 부분은 이 남자를 만난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 밑에 봐봐요. 중략 밑에 봐 이제. 익중은 화려한 혼문이 금관 모자에 꿈틀거리는 용문이 새겨진 허리띠를 두르고 남자는 7번 한 장 갖추는 노기용성을 입고서 육리를 치르니 이제 뭐 해요? 악양루에서 예를 치릅니다. 그럼 이 예가 무슨 예겠느냐? 혼례예요.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옥황상제가 너 배피를 못 만났잖아. 악양루 가면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중량 밑에 보면 화려한 꽃무늬 금관모자, 칠보단장, 노기용사 이런 것들은 혼례의 모습이에요.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장면만 봐도 아 둘이 결혼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 알지만 옛날 사람은 무조건 아는 거야. 팔선녀들이 움직이고 자귀하며 온갖 악기들로 풍악을 올렸다. 예를 마친 후에 이제 뭐 했죠? 결혼이 끝났지. 이제 뭐 해요? 둘은 부부가 됐죠.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은 거야. 그럼 부부의 연을 누구에 의해서 맺어요? 옥황상제에 의해서 맺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예요? 이 남자는 선녀고 권익중은 사람이고 만날 수 없는 사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5년 후를 기약합니다. 사람이 아니라서 둘 다 사람이라면 결혼시키면 되는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련을 다시 한번 주는 거라고. 그게 뭐예요? 5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봐.
우리는 천상의 선관으로 상제에게 명을 받아 그대에게 예를 이루게 하노라. 홀리입니다. 홀리. 하고는 이내 구름을 타고 팽팽히 사라졌다. 익중이 공중을 향해 무수히 살해하고. 왜 살해해요?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위낭자에 대한 약간의 의리는 없지는 않겠으나 권익중은 처음부터 누구를 좋아해요? 이낭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겠죠. 낭자와 함께 하룻밤 동침하니 부부가 됐잖아요. 깊은 밤에 만난 정에 이루 말할 수 없더라. 자, 요것도요. 깊은 밤에 만난 정에는 이루 말할 수 없더라. 이것도 권익중의 목소리 아니면 서술자의 목소리인데 여기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서술자의 목소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두 군데 나왔죠. 익중이 사랑을 이기지면서 낭자의 목을 훌쩍하고 희희낙낙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낭자가 자결한 거 이후부터 권익중의 모습을 볼 때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뭐예요? 즐거운 이야기겠지? 바람아 불어라 비야 오너라 우리들을 만났으니 만고의 환 풀어진다. 그동안 쌓인 한이 다 풀어진대요. 둘이 몸을 뭉치다 동종 떨어지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겠다. 확 죽어도 된다. 왜? 지금 너무 좋아서. 우리들이 만났으니 태산이 평지되고 하해가 육지가 되도록 살아보자.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지각 변동을 배워본 적이 있겠지? 태산이 평지가 되는 건 한 몇 억 년 필요하지 않나? 하해가 육지가 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거 관계가 아주 있는 건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볼리비아에 가면요, 남미에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여기 무슨 사막이 있는 거 들어본 사람 있죠? 무슨 사막이지? 세 글자? 우유니 사막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사막인데 사막이 아니라 소금으로 된 곳이라고. 한 몇백 킬로미터인가? 몇십인가? 차로 한 3일, 4일을 계속 달리면 그 거리가 다 뭐예요? 다 소금이에요. 싹 다 소금이야. 다 소금이라서 3월, 4월이 되면 우기란 말이에요. 근데 비가 조금 오잖아? 그럼 이게 다 찰랑찰랑해져요. 한 몇십 킬로미터, 몇백 킬로미터가. 그러면 옆에서 보면 하늘이 그대로 비칩니다. 거울처럼. 이게 다 소금이야. 그럼 왜 소금이냐? 원래 바다였단 말이에요. 바다였는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바다가 올라간 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해가 육지가 살아보자는 이야기는 몇만 년 우리 같이 삽시다. 그런 이야기라고. 잠깐만 41번 먼저 볼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물어보잖아요. 1번 봐봐. A에서는 현실에 대한 연민을, 그래? 이거 엄마가, 아니 내가 권익중이 꿈에서 꿨던 거 아니야? 저놈의 귀신이 찾아오겠구나. 연민 아니고요. B는 비현실적 인물에 대한 애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는요. 어쨌든 지금 권익중 앞에 있는 이낭자는 현실적 인물이라고. 2번 A에서는 두려움. 그렇다고 지금 권익중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니야. 어디 그놈 내가 혼내주겠다 이런 마인드잖아요. B에서는 자신의 찾은 슬픔. 아니야 너무 신나 죽겠지. 3번 A에서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추측. 그래 저놈은 내가 그때 꿈꿨던 놈일 거야. 추측. B에서는 긍정 상황에 대한 만족감. 드디어 만났구나. 신난다. 답은 3번이에요. 4번 봐요. A에서는 실현 가능한 사건에 대한 인물의 믿음. 그렇다고 이걸 믿었다고 볼 수는 없고. B에서는 실망. 아니죠. 5에서는 안도감. 그래 저거 내가 예상한 놈이야 한다고 해서 가짜 입증을 보고 안도감을 느끼는 건 아니고. B에서는 불안감. 당신 떠나면 안 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1번은 3번. 다시 돌아옵시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계명성이 들리자 낭자가 일어나 앉아 촛불을 밝히고. 새벽이에요. 계명성은 박소리예요. 새벽이야. 드디어 새벽이 됐죠.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이 됐잖아요. 그리고 단정하게 일어나 앉아 정색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 3봉지를 준대요. 옥황상제 명령이 계명성 들리거든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천상 옥황께서 허수아비를 보내었으니 이게 그 우인이에요. 이 약을 가져다가 한 봉을 대문 안에 떼어 놓으소서. 그 다음에 푸른빛 연기가 일어나면 허수아비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 5년이 지나 이곳에 와서 오늘 밤 복충에 들어 때가 찬 아이를 데려가옵소서. 이게 바로 누구죠? 이게 권선동이에요. 아들. 5년 후에 데려가래요. 이것이다 우리가 전생에 지은 죄악이라. 서로 만나 해로할 길을 멀었으니. 자, 서로 만나 해로할 날이 멀었대요. 서로 만나 해로할 날이 없으니가 아니에요.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어찌하오리까? 익중이 듣기를 다 크게 놀라 오늘 낭자를 만나 죽어도 같이 살자 하였더니 이게 웬 말이요? 하지 마라 하고 끝까지 붙잡죠? 약간 찌질하게 붙잡고 있잖아요. 낭자가 다시 위로하죠.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옵소서. 천명을 옥황상제 명을 어이허역하오리까. 그래서 이별주를 부어들고 이별곡을 지었대요. 어쨌든 지금은 헤어진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요. 걱정할 거 없고요. 39번이요. 인물 간의 대화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1번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번에서는 잘 봐. 니네가 봐야 되는 건 인물 간의 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야 돼요. 그럼 요게 있는 부분이 근거가 어디예요? 니네 왼쪽 오른쪽 쪽이죠? 요쪽이야 요쪽. 확실하게 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당신 가면 어떻게 엉엉엉 그런 부분. 걱정하지마 다시 만날 거야. 슬퍼하지마 내가 위로해줄게. 그런 부분이죠. 오른쪽 부분이 근거가 돼요. 다른 인물과의 대립을 통해 업적. 대립은 찾을 수 있지. 거기 우인하고 권익중이 약간은 대립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업적을 드러낸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시대인지 모르죠. 그냥 중국인 건 알겠는데 어느 시대 몰라요. 안 돼요. 동시에란 두 사건 교차 없고요. 배경에 대한 묘사는 애매합니다. 물론 있지. 배경에 대한 묘사 한번 찾아볼까? 있긴 있는데 배경에 대한 묘사 있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일단 A 바로 밑에 중문에 서서 부모를 불렀다. 선생님 이것도 배경에 대한 묘사라고 볼 여지가 있겠죠? 있어요. 또 거기 쫓겨나서 어딨냐 세상에 이런 허황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위에 봐봐요. 마을 앞 숲풀 속에 기대어 앉아 생각해보니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물론 이 정도를 가지고 배경 묘사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파고든다 쳐도 앞으로 이런 사건을 암시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아요. 1번 40번 볼게요. 밑글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승상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기가 막혀 했죠. 아버지가. 2번 승상 부인은 걱정하지마 여보 라고 이야기했잖아. 근거는 뭔데 여보? 꿈에 꿨어. 맞죠? 익중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익중 화를 우인을 보았다. 그래서 생각하죠. 저놈이 그놈이로구나. 맞고요. 4번은 에이 몰라 때려쳐 죽어 라고 한 게 나오잖아요. 5번 위낭자는 안부를 묻는 말에 대한 우인의 대 때문에 우인을 반긴 게 아니고 위낭자는 우인을 반기고 안부를 물었다. 그랬더니 대강 대답했다. 앞뒤가 바뀌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려요. 답은 5번이에요. 41번은 3번이고요. 자, 42번 오늘 마지막으로 합시다. 42번에서 중요한 거는요. 잘 보세요. 거기에 진짜와 가짜가 주인을 놓고서 싸운다. 그걸 진가쟁주라고 해요. 고전소설 유명한 것 중에 진가쟁주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뭐 있지? 확실하게 여기 딱 맞는 거. 진짜와 가짜가 내가 진짜예요 라고 싸우는 이야기. 가장 두드러진 거. 물론 허수아비 나오는 거는 홍길동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전우치전에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 행세하는 그 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딱 맞는 예시는요.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몰라. 옹고집전이라고 있어요. 들어봤나? 대충 내용 알아요? 옹고집이 약간 부자야. 부자인데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어떤 스님이 저 물이나 한 잔 주시오 했더니 옹고집이 웃기고 있네 안 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래? 너 한번 벌 좀 받아봐. 그래서 스님이 이러한 허수아비를 만들어요. 지푸라기. 그래서 도수를 펑 했더니 이게 뭘로 바뀌어요? 옹고집으로 바뀌어요. 가짜죠? 그래서 이 가짜 옹고집이 진짜 옹고집 집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하고 싸워요. 진짜하고 막 붙어. 이게 진짜야. 선생님 가짜가 더 진짜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고. 둘이 싸우다가 부인도 엄마 아빠도 하인들도 다 누가 진짜라고 하느냐면 얘가 진짜라고 그래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얘가 3년을 떨어져서 가다가
억울하다라고 하다가 지나가던 어떤 스님이 당신 왜 그래요? 했더니 이러저러해요 해서 이 스님이 그거 내가 한 건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성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하니까 스님이 너 그러면 고양이 한 마리 데려가라. 이 고양이 데려가라. 데려가면 해결된다. 했더니 진짜로 데려갔더니 고양이 애를 물어서 펑 하고 뭘로 바뀌어요? 지푸라기로 바뀌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혹시 니네 읽은 사람이 있나? 3년을 살았잖아.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자식들도 펑 하고 바뀌어요. 지푸라기로. 3년 동안 3살짜리, 2살짜리, 1살짜리 있을 거 아니야? 3명인가 그럴까? 근데 옆에 있던 이 옹고집의 부인이 되게 어이없다는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밝혀지는 거죠. 이게 진가쟁주예요. 거기를 그런 이야기 됐죠. 자, 그러면 1번 봐. 옥황상제가 자태와 얼굴이 진짜 액중과 똑같은 가짜 액중을 만든 것을 보면 천상계 개입. 그쵸?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천상계 개입입니다. 근데 이 옹고집전에서는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지상계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약간 달라요. 여기는 맞아요. 1번. 2번. 하인이 때리는 것을 보면 익중에게 고난을 겪게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고난을 겪게 하는 거 맞아요. 여기는 반성하게. 근데 권익중은 옥황상제의 계략으로 하는 거잖아. 3번. 가짜 입증에 의해 쫓겨난 진짜 이상이라는 유경을 쓴 것을 보면 제외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그게 목적이니까. 4번. 승상의 부인이 가짜 입증을 진짜 믿어 진짜 쫓아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엄마 왜 저러지? 라고 할 거 아니냐? 맞죠? 자, 5번이요. 마지막. 이남자가 가짜 입증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을 진짜 입증에 알려주면서 5년 후에 가짜 입증과의 만남을 예상하는 걸 보면 이거 어이없죠? 이거 되게 쉽게 내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5년 후에 만나는 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가짜 입증은요 사라지면 끝이야. 마지막에 알려주는 건 뭐예요?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집에 가서 잘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5년 후에 가짜 입증을 다시 만나는 건 아닙니다. 답은 5번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다음 주에 현대 소설하고 끝낼게요. 다음 주에 2018년도 것도 갖고 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